티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아, 티슈 중에서 특히 이제 뭐 머슬 티슈, 너브스 티슈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우리가 어떤 뭐 도수 치료나 매뉴얼 세라피나 운동 치료를 할 때 여러분 직접 맞닿는 부분들이 커넥티브 티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커넥티브 티슈의 특성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고, 우선은 거기에 살고 있는 세포들, 셀들, 그다음에 어떤 프로테인이 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릭스, 세포 외 기질은 어떤 상태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를 구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구분하는 법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특징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처음인데 한참 전에. 막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졸립죠? 저도 막 그냥 막 졸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아, 이번에는 서포팅 커넥티브 티슈를 할 차례 같은데, 그죠? 카틸리지부터 해야 되네. 카틸리지 나누는 종류부터 거죠? 어? 그렇습니다. 그럼 카틸리지부터. 서포팅 커넥티브 티슈는 이제 뭐 카틸리지나 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 1학년 때 대략적인 건 얘기했어요. 카틸리지는 연골 우리 몸에 세 가지가 있다, 그죠? 하이알린 카틸리지, 엘라스틴 카틸리지, 그 다음에 파이브로라 섞여 있는 그런 질긴 그런 파이브로 카틸리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얘들은 콘드로사이트가 주로 살고 있고, 마찬가지로 콜라겐, 엘라스틴 파이버도 있고요. 세미 솔리드한 세포의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포들은 좀 솔리드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쿠나라는 방에 들어가서 산다고 얘기했고요. 얘를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끝에. 그건 덴스하면서 이레귤러한 커넥티브 티슈가 커버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페리콘드리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 바깥층은 파이브로 섬유성층이고요. 이너 셀룰라 레이어, 셀룰라 레이어에서는 이제 세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여기서 분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뭐라 강하고 탄력이 있죠. 탄력 있고, 그 다음에 뼈보다는 좀 플렉시블 하고요. 이거 했던 것 같은데 했죠? 아무튼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이알린, 파이브로, 엘라스틴. 하이알린 카틸리지는 여러분이 흔히 이제 볼 수 있는 뭐 삼겹살에서 볼 수 있는 것부터 립, 뭐 코 그런 데고요. 파이브로 카틸리지는 버테브라 디스크, 퓨비스 심피시스, 그다음에 니에 메니스커스, 반월판에서 볼 수 있고, 일라스틱 카틸리지는 이제 요 귀에서 혹은 에피글로티스, 후두개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완전히 성숙한 상태는 바스큘라가 거의 없다. 바스큘라가 거의 없다는 얘기는 염증 반응을 잘 일으킨다, 못 일으킨다.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염증 반응이 잘 승빈이 안 일어나지, 그치? 그래서 잘 안 낫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이알린부터 봅시다. 하이알린은 카트리지의 대부분이고요. 아주 투명하게 보이고 유리처럼 보이는 선미경상으로. 그다음에 콘드로사이트가 이레귤러하게 부러져 있습니다. 당연히 페리콘드리움이라는 막으로 쌓여 있고요.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코, 트라키아,
라링스, 후두, 그 다음에 립에 있는 카틀리지, 그 다음에 관절, 긴 뼈의 끝부분, 관절, 그 다음에 대부분 애기들, 태아의 스켈레톤, 태어나기 전에 스켈레톤은 대부분 연골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골화시키면서 뼈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뭐, 이렇게 여기 보이는 것들, 이렇게 콘드로사이트들이, 얘들이 라쿠나라는 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다음에 라쿠나는 이렇게 겉에 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익스트라셀룰라 매트리스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페리콘드리움을 싸고 있는 이제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브로는 좀 더 파이브로한 섬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베어링의 특징이 있습니다. 좀 더 압력이 강해요. 그래서 얘도 프로테인 파이버들이 이레귤한 번들, 콘드로사이트의 이레귤하게 번들을 갖고 있습니다. 듀러빌리티, 좀 질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 서브스텐스, 그런 바탕질은 좀 적어요. 바탕질이 양이 적어요. 그리고 특이한 거는 이 페라리콘드리움이 없습니다. 싸고 있는 막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버테브라 디스크, 퓨빅 심피시스, 메니스커스 반월판에서 뒤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세 가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출격을 잘 흡수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콘드로사이트들이 라쿠나 안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라쿠나 안에 들어가 있고 콜라겐 파이버들이 겁나 많네.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냥 그라운드 서비스는 적어요. 이런 콜라겐들이 많기 때문에 파이브로 카틀리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파이브로 좀 더 질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라스틱한 카틀리지는 조금 플렉시블하고 그죠? 유연하죠. 마치 용수철 같아요. 스프링처럼 생긴 거. 그래서 얘들은 일라스틱 파이버들이 아주 많이 패키지로 많이 모여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시블하고 어떤 다양의 이런 탄력 소모 때문에 좀 뭐랄까 많이 유연하죠. 그 다음에 또 변형 압박에 좀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귀 같은 경우는 모양을 변화시켜도 원래대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에피글로티스. 콘드로사이트들이 똑같이 팩으로 쌓여 있고요. 얘도 페리콘드리움으로 쌓여져 있고요. 어디서 볼 수 있냐? 왜 귀하고 에피글로티스 후두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콘드로사이트들이 쌓여 있는 거, 일라스틱 파이버들이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얘도 라쿠나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페리콘드리움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표입니다. 네, 뼈는 이제 서포팅 커넥티브 티슈에 카티리지 외에 또 펌이 있습니다. 이거는 카티리지가 좀 더 단단하지요. 그죠? 아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은 좋은데 플렉시블한 건 좀 덜해요. 유연하지는 유연성은 좀 떨어지겠죠. 지지하는 힘이 강해도 얘는 두 가지 올가닉 요소, 유기질 요소와 무기질 요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유기질 요소는 콜라겐, 그 다음에 당, 단백질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기질 요소는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가닉 컴포넌트가 어떤 부드럽고 질긴 특징을 갖고 있다면 인올가닉한 단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가 합혀져 있으니까 질기고도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뼈라고 보시면 됩니다. 뼈에 살고 있는 것은 오스테오사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라쿠나라는 방에서 살고 있어요. 세포의 기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이 방 안에서 살지 않으면 눌려서 압박으로 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덴스 이레귤러 커넥티브 티슈인 페리콘디리움이나 얘는 페리오스티움 골외막이에요. 골막이라고도 얘기하죠. 로 덮여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컴팩트와 스펀지본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컴팩트본은 우리말로 하면 치밀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밀뼈. 이 뼈 안에는 이제 신경하고 혈관을 지나는 카널이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원형으로 오스테오라는 골 단위, 채소 단위, 그 뼈 단위라고도 얘기해요. 골원이라는 게 있어요. 오스테온. 그래서 가운데에 여기에 이제 혈관, 그다음에 뭐 신경 이런 게 있으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라미나 층을 이뤄가지고 이걸 갖다가 오스테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 이제 라쿠나를 이뤄가면서 오스테오 사이트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기네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차지하게 되고, 이렇게. 한 단위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뼈가. 그 다음에 이 사이도 이제 이렇게 채워주게 되고요. 라미나 층으로. 사이사이 라미나. 요것들이 이제 겉에 있는 뼈 전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이런 그물 같은 스펀지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본, 스펀지본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단면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 잘라져 있으면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본 거라고 보면 돼요. 컴팩트본과 스펀지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우고. 그리고 얘들은 이제 동심원상으로 링처럼 보이게 되고요. 본 커넥티브 티슈인 라멜라, 층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센트럴 카넬은 베슬하고 신경들이 지나는 아까 얘기했던 가운데 부분이고요. 스폰지본은 뼈의 안쪽이고요. 또 그 격자 모양의 아주 강하면서도 강한 격자 모양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격자 모양의 구조.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그냥 뼈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쭉 해놓고 컴팩트 본, 그다음에 스폰지 본, 그리고 스폰지 본 사이사이는 뭐와 본 메로우가 차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길게 롱뼈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컴팩트 본, 스폰지 본이라고 얘기하고 그 사이사이를 채우는 것들 여기는 뭐 메로우라고 했죠. 본 메로우. 골수입니다. 골수 메로우. 여기서 뼈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컴팩트본을 보니까 오스테온 이렇게 오스테온 가운데 이제 캐널이 있어갖고 여기 혈관하고 신경이 지나다니고요. 보면 이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얇은 선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 오스테온과 오스테온 사이를 채워주는 사이사이 인터스티얼 라미나라는 층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사이트가 이렇게 라쿠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점점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센트럴 카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뼈 단위 오스테온이라는 명칭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스펀지본은 우리가 이제 격자 모양으로 틈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트라베큘라라는 것은 작은 기둥이라고 얘기하고요. 기둥들, 작은 기둥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본 메로 캐비티가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본 메로가 차 있는 거죠. 메로 캐비티에서. 자, 뼈의 기능 봅시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레버 역할을, 지렛대 역할을 해주죠. 지렛대. 그 다음에
중요한 organ들을 보호해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 뭐 티슈 같은 것도 서포트해주고요. 미네랄을 저장해주는 역할, 칼슘과 인 주로. 그 다음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 혈구 세포들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곳이 되겠습니다. 되겠고요. 그 다음에 블러드는 일종의 플루이드 커넥티브 티슈에 속해요. 플루이드 커넥티브 티슈. 커넥티브 티슈인데 플루이드, 블러드하고 림프가 있습니다. 블러드는 혈구 세포하고 플레이틀리트, 혈소판인데 얘 세포 찌꺼기예요. 핵이 없어요. 찌꺼기, 플래그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응고, 혈액을 응고하는데 피브린 프로테인이 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리스로사이트 적혈구, 얘는 호흡을 위한 가스를 운반하는 역할. 그 다음 뉴코사이트, 이면작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면작용하는 백혈구는 대략 구분했었죠. 모노뉴클리어하고 폴리모포 뉴클리어 해가지고 쭉쭉쭉 파생된 거 기억나시죠?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플라즈마, 혈장이 얘한테는 기질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리되어 있는 프로테인까지 포함시키면 플라즈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물질을 주로 전달하고요. 웨이스트, 호르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블러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살고 있는 셀 주변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기질의 차이가 결국은 커넥티브 티슈의 종류를 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보니까 적혈구들이 많고요. 적혈구들, 그 다음에 중성구, 뉴코사이트 중에 중성구, 그 다음에 이제 혈소판들, 조금씩 보이는 것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플루이드 커넥티비티 중에 림프입니다. 림프는 플라즈마에서 조금 걸러진 백혈구 같은 이런 세포들이 좀 덜한 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플라즈마에서 빠져나온 애들입니다. 유래된 애들이에요. 얘도 이제 플루이드 커넥티브 티슈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제 블러드 스트림, 혈액 순환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정맥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예요. 플루이드까지 한번 봤고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놓은 표가 여기 한글하고 영어로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ense connective tissue하고 loose connective tissue를 한번 비교를 해 보라고 합니다. loose한 connective tissue는 dense한 connective tissue에 비해서 어때요? 세포 혹은 프로테인 것들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루즈한 애들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랬지? 셀, 프로테인, 그 다음에 그 주변, 그라운드 서비스 적은 거 맞습니다. 볼게요.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는요. 루즈한 커넥티브 티슈는 셀, 프로테인 파이버가 적죠, 더. 그 다음에 그라운드 서브센스가 많아요. 많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브로 카틸리지 얘들은 보니까 파이브로스한 파이버가 많았어요. 세포보다 그지. 이런 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게요. 그래서 어때요? 얘들은 그라운드 서브스텐스가 매우 적고 또 연골, 막, 페아리콘드리움이 없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인터버테브라 디스크, 그 다음에 퓨비스 심피시스, 그 다음에 무릎에 저기 뭐야 반월판 메니스커스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이브로스 카틸리지는 파라렐 파이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콘드로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라운 소스들이 조금 이제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네브라 디스크, 퓨비스, 심피시스, 메니스커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두 가지 티슈가 남았죠. 머슬 티슈,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너버스 티슈가 있어요. 그래서는 앞전에 예전에 하긴 했지만 우리 머슬 티슈는 스케레탈 머슬, 카디악 머슬, 스무스 머슬로 나눴죠. 그죠? 그 다음에 스케레탈 머슬도 줄무늬가 있고요. 줄무늬, 얘도 줄무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발룬터리,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이 두 개는 인발룬터리예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카디악 머슬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인터칼레이트 디스크라는 특이한 걸로 되어 있고요. 스케레탈 머슬은 셀 안에 핵들이 되게 많아요. 다 핵이에요. 그다음 카디악은 뭐 두 개, 하나 정도 보이고요. 스무스 머슬은 스핀들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다 끝났어요.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로 할 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발론터리를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얘들은 왜 인발론터리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제 타겟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이제 이것을 타겟으로 조금씩 내장기 물리치료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센서리가 인풋돼서 우리가 좀 늘릴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는 것은 유일하게 스켈렉탈 머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기능하고 주로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구분하시면 됩니다. 총론은 지금 다 얘기했어요. 머슬 티슈 이거는 너버스 시스템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수축을 하는 건 똑같아요, 둘 다. 그 대신 이제 내 맘대로 수축할 수 있느냐, 자동 수축하느냐, 얘입니다. 수축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너버스 시스템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 몸을 뭐 발론타리하게 움직인다든지 심장을 펌프질 한다든지 다이지스티브 GI 트랙을 통해서 음식물을 갖다가 연동 운동을 통해서 내보낸다든지 유리너리 트랙, 다이제스티브 트랙 이런 것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스케렉탈, 카디악, 스무스 머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고기 먹을 때 스케렉탈 머슬을 좋아해요? 카디악 머슬을 좋아해요? 스무스 머슬을 좋아해요? 저는 요즘에 스무스 머슬 너무 좋아요. 한우, 곱창, 막창, 대창 뭐 이런 거. 벌써 땡기죠? 대창 그 기름 막 아우 맛있잖아요. 대창 좋아하는 사람. 막창이나 아니 저기 곱창이나 대창. 오케이. 손 한 명도 안 들어서 한 명도 안 세줄 거예요. 음. 그럼 뭐 등심, 한우 등심 뭐 이런 거. 안심. 요즘에는 뭐 이렇게 호크 뭐라고 지금 호크? 호크라고 그래 그 도끼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아 뭐라고? 승빈이가 많이 먹어본 것 같은데 토마호크. 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드시고요. 많죠. 스케르타 머슬의 특징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얘들은 중요한 단어로 하면 스트레이티드 줄무늬가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발론터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케렉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스케렉탈 머슬입니다. 길쭉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케레탈 머슬 파이버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페라랄하게 쭉 길게 뻗어져 있습니다. 멀티 뉴클리어 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는 뭐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무늬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성 신경계에 자극을 받아서 수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룬터리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줄무늬, 색이 여러 개가 보여요.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그 수축 기전은 생리학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둡게 보이는 데가 A밴드, 밝게 보이는 데가 I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들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액틴하고 마이오신이 겹쳐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카디악은 심장 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디움이라고 얘기해요. 얘들은 하트 컨트랙션, 심장 수축에 펌프 진할 때 관여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트리에이션 줄무늬가 있어요. 줄무늬가 있고 셀이 짧고요. 가지 모양으로 갈려요. 가지 모양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나 두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요. 인터칼라이트 디스크라는 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들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줄무늬는 갖고 있고요. 이렇게 핵은 하나나 두 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시 또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고 네. 여기 부분을 인터칼라이트 디스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들은 심장 근육은요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한 번에 움직일 때 꽝, 꽝 아주 합동이 필요해요. 얘들은. 근데 스켈레탈 머슬은요 한꺼번에 움직이면 근육이 제대로 다 수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스켈레탈 머슬은요 운동단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모터 유니트. 그래서 모터 유니트가 작은 거에서부터 모터 유니트가 큰 걸로 이렇게 우리가 동원을 해서 큰 힘을 발휘를 해요. 그러니까 가벼운 거 요거를 들으려면 아주 작은 모터 유니트만 동원하면 돼요. 그러니까 근수축을 다 했어. 다 했어. 그러면은 이 모터 유니트 A부터 만약에 Z까지 있으면 A부터 G까지를 다 동원한 거예요. 사이즈별로 보면. 근데 요런 거 가벼운 거 때는 A 모터 유니트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대신 이거는 A, B, C까지 동원하자. 이거는 A, B, D까지 동원하자. 책상을 들려고 그래? 그럼 A부터 Z까지의 운동 단위를 다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최고로 힘을 발휘한 거는 이 안에 있는 모터 유니트라는 거 단위를 다 동원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럼 모터 유니트가 뭔데요? 모터 유니트. 이거는 스켈레탈 머슬에만 있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우리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만약 A라는 모터 유니트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고 D라는 애가 있고 E라는 애가 쪼쪼쪼쪼 있으면 우리가 힘이 요구되는 순서에 따라서 얘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한다는 얘기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벼운 건 A, 그 다음에 그보다 무거운 건 A와 B를 동원하고 그보다 무거운 건 B, C, 더 무거운 건 D, 그 다음에 더 무거운 건 E까지 동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도 얘기해요. 사이즈 프린시플. 그리고 리크루트먼트, COR이라고 얘기해요. 리크루트먼트, 동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우리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가벼운 거 드는데 온 몸의 근육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이런 모터 유니트를 동원하는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덜 다쳐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여기 안에 물이 안 들어있고 만약에 수온 같은 게 들어있다고 칩시다. 더 무겁겠죠, 그죠? 아니면 빈 거야. 근데 내 생각에 이걸 딱 봤을 때 이거 한 2kg도 안 되겠, 1kg도 안 되겠네 하고 딱 들었는데 갑자기 이 안에 한 20kg짜리 수온이나 이런 거 같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툭 떨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근육에서 이제 동원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디스매치를 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힘이 쓰면서 이렇게 허리가 윽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언제 맞냐면 화분 같은 거 들을 때 내가 보기에는 한 1, 2kg 정도 힘쓰면 되겠네. 알고 봤더니 한 20kg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 올리다가 삐끗한 거죠. 왜?
그동안 동원하는 능력이 많이 안 썼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운동 능력이에요. 어떤 스켈레탈 머슬은 뒤에다 얘기하도록 하고, 특징까지 얘기했고요. 카디악 머슬은요, 이런 인터칼라이트 디스크라는 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들은 특징이 뭐야? 빠르게 컨트랙션 하려고 그래요. 전기적인 활동에 동시 수축을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만약에 제대로 한꺼번에 쿵, 쾅 안 하고 쿠르릉 쾅, 쿠르릉 쾅 이렇게 되면 리듬이야 생긴 거예요. 리듬이 안 맞는 거예요. 심장은 한 번에 꽉 조여주고 한 번에 또 꽉 짜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나야 돼. 쿵. 근데 얘들이 같이 못 움직여. 꾸르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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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리듬이 깨진 겁니다. 리드미아스 뭐라고 그랬지 아까? 부정맥이라고 얘기했죠. 부정맥. 얘들은 카디악 머슬 스스로도 작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컨트랙션을. 특이하게 저도 옛날에 실험실에서 봤는데 심장세포는요 어떤 자극이 없어서 지 혼자서 움직여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특별하게 어떤 자극이 없어도 얘들은 혼자 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특이한 애들이에요. 하지만 빨리 뛰게 하거나 느리게 뛰게 할 때는 이제 신경계가 관여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카디악 머슬, 인터칼레이트 디스크들 보이고 브랜치드 된 거, 이렇게 가지가 갈라졌다는 거. 그 다음에 핵들이 뭐 2개씩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넘어가고요. 스무스 머슬 셀들은요, 스트레이션은 별로 없어요. 여기. 스무스해 보여요. 방추처럼 이렇게 스무스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센트럴에 오발 모양의 핵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주로 내장 근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티어 소장 내장, 스토막 위, 에어웨이, 블래더, 유터러스, 베슬 이런 것들이 다 스무스 머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물질 같은 이렇게 보낼 때, 기관 좀 밀어낼 때, 뭐, 이렇게 많이 작동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프로펠 해주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말 그대로 또, 얘는 인발룬터리 해요. 불수의적이라는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민물 근육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육층이 보이고요. 여기서는 트랜스버스 머슬 파이버, 뭐, 롱기튜드나 머슬, 여러 가지가 있네. 좀 더 크게 본 겁니다. 방추 모양의 셀이라는 게 있죠. 세 가지 보는 거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을. 어떤 머슬 티슈냐? 짧고 스트리파이드, 줄무늬가 있고 스트리파이드 하고요. 그 다음에 브랜치 됐다. 하나, 두 개, 세 개 갖고 있다. 인터칼라이트 디스크가 있다. 인발룬터리하다. 뭐예요? 카디악 머슬 티슈죠. 그 다음에 너버스 티슈는요. 우선은 신경계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얘들은 뉴런이라는 신경원 세포와 걔를 도와주는 글리아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신경세포는요.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덴드라이트라는 애들, 그 다음에 셀바디라는 애들이 있고요. 엑손이라는 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정보를 받는 애들 중에 대표적인 거죠. 예, 덴드라이트라고 얘기해요. 수상돌기, 뭔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 애,
셀 바디 혹은 소마라고도 얘기해요. 소마. 그다음에 엑손 정보를 내보내는 애입니다. 내보내는 애. 일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항상 정보는 덴드라이트 셀바디를 통해서 엑선을 통해서 다음 걸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릴 때는 그냥 셀바디하고 엑선만 그릴 거예요. 그럼 한 개의 뉴런, 두 번째 뉴런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얘들이 근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육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뉴런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뉴런을 어퍼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해요. 위쪽에 있는 근육을 지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해요. 근육 지배할 때 스켈레탈 머슬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퍼모터 뉴런, 로어 모터 뉴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CNS예요. Central Nervous System. 얘가 스켈레탈 머슬이에요. 이건 대략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런은 센서리 뉴런과 모터 뉴런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 중간에는 인터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 뉴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센서리가 이렇게 센서리 모터는 뉴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스파이널 코드로 딱 들어가가지고 모터 뉴런을 만나서 근육을 이렇게 지배하게끔 돼 있어요. 근육을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으로 하는 게 센서리 뉴런, 빨간색으로 얘기하는 게 모터 뉴런이 됩니다. 그래서 센서리,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스파이널 코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 안에는 이제 여기 안에는 이제 CNS 중에서는 척수가 되겠죠. 척수, 중추신경계에서 CNS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렇게 센서리 뉴런과 모터 뉴런이 만나서 이펙터로 나오는 거죠. 센서리, 스파이널 코드, 이펙터 혹은 모터 배웠잖아요. 그죠? 리플렉스 할 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너브 티슈는 어디에 있냐?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그 다음에 뉴런에 있어요. 너브에서 너브,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는 CNS라고 얘기하고 너브는 다시 크레니얼 너브하고 페리퍼럴 너브가 있죠. 너브. 크레니얼 너브 12쌍, 페리퍼럴 너브 31쌍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브라는 것은 말초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레인, 스파이널 코드, CNS. 그래서 여기에 구성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뉴런이라는 신경 원생과 글리아셀이라는 서포트해주는 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은 정보를 받고 트랜스미션 보내고 이런 신경 전달, 자극을 갖다 하는 역할,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는 정보 전달 역할을 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죠? 뭐 하는 거냐? 보호해주고 영양 공급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말 그대로 그냥 도와주는 서포팅하는 역할을 하는 거. 글리아 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셀 바디와 너브 셀의 프로세스, 덴드라이트라고 보이는 그런 것들 얘기하고요. 엑손 하나로 쭉 길어진 거, 정보 전달하는 거 얘기를 했었죠. 그죠? 세 가지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런이야. 뉴런에는 덴드라이트가 있고, 엑손이 하나 길게 나와요. 이렇게. 덴드라이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엑손은 항상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이 당연히 있고요. 세포니까.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니즐 소체라는 것들이 주변에 보일 수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덴드라이트, 엑손. 그 주변에 이제 글라이살들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엑소는 이렇게 마이엘린으로 쌓여 있어요. 마이엘린. 그래서 얘들은 절연 역할을 해줍니다. 여러분 마이엘린은 가운데 엑손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엑손이 있으면 뭐처럼 싸고 있냐면 그 롤케이크처럼 이렇게 싸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이게 롤케이크처럼. 요거를 만드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만드는 애들이 누가 만드느냐? 휴방 셀이 이제 말초에서 만드는 거고요. 혹은 올리고 덴드로 사이트가 마일린을 만들어요. 얘는 PNS에서 얘는 CNS에서 만듭니다. 얘들이 벗겨지는 마일린이 벗겨지는 질환을 demyelinating diseas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슈반셀이 제대로 작동 못해 demyelination disease 어디서 PNS요?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기랑바레 신드롬 네,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마이린을 못해 까졌는데 그러면 멀티플 클레로시스라고 얘기해요. 다발성 경화증 길랑바레 알죠? 맨날 틀려. 길리앙, 길랑, 잠깐만, 리앙. 하는데? 길리앙? 너무 긴데? 말로만 해가지고 자꾸 까먹어요. 길리앙. 한번 찾아볼게요. 아, 꼭 이렇게 헤매더라. 가끔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으실 겁니다. 봅시다. 랑바레 신드롬 역사전에 정확하게 길랑 길랑바레 길랑바레 길랑바레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유명해졌죠. 그죠? 왜요?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생각나세요? 얘 부작용, 코로나 바이러스 부작용에 길랑바레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생각나세요? 이건 확실하게 부작용이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눈이 안 보여. 잠깐만. 길랑바레, 맞아. 유투자, 길, 길랑, 맞죠? 길랑바레, 길랑바레, 신드롬까지 쓰시면 돼요, 신드롬. 그래서 줄여서 GBS,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별명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길랑바레. 첫자가 자꾸 헷갈려요, 저도. 많이 틀립니다. 맨날 외워도 맨날 틀려요.
길랑바레. 그래서 대표적인 디마이리네이팅 디지즈예요, 디지즈. 그래서 PNS와 CNS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일린을 만드는 애들은 슈반셀, PNS, 그 다음에 CNS에서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에피소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길랑바레 신드롬. 그 길랑바레 신드롬은요, 특이하게 감기처럼 와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제가 이 환자분 2명을 봤었는데,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감기 몸살인 줄 알고 봤다가 차츰차츰 마비가 진행을 해서 PNS니까 PNS만 빼고 CNS 빼고는 다 마비가 오는 거예요. 다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말짱하고요. 생각 다 해요. 근데 나머지 이 PNS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거의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러니까 PNS라는 거는 이제 CNS를 담당하는 부분, 여기 근육들, 목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뭐 일부 이렇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거, 얼굴 움직이는 거랑 눈동자 움직이는 것 중 일부 그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다 마비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완전히 뼈하고 살만 남을 정도로 안 움직이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항체 치료를 합니다. 바이러스 뭐 항바이러스 치료하고 나면 많이 좋아져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거의 걸어서 나가요. CNS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하고 막 소통을 할 때 몰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눈동자로 이렇게 깜빡깜빡 하거나 이렇게 뭐 오늘 음악 틀어놓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음악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깜빡깜빡.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패시브하게 ROM 엑서사이즈 해주고 포지셔닝 체인지 해주고 계속 앉히고 일어나는 역할을 합니다. 중력에 자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앉혀가지고 이제 균형 잡는 연습 해줘요.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사람한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누워있으면 병이야. 세우려고 노력을 해줬어요. 근데 거의 많이 회복돼서 퇴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길리앙발에. 근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치료실에 그 치료를 받으러 오면 보통은 이제 우리 그냥 저 환자분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 박승빈 환자분 데려오세요. 고현자 환자분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질환명으로 얘기할 때 있어요. 그래서 야, 저 길리안발의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이제 우리 범수가 이제 실습생으로 가가지고 내 수업을 들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딱 여기서는 김발의 환자분 들어오세요. 그랬던 옛날 그 실습생이 아직도 기억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길리안발의 환자분 들어오셔야지. 김발의 환자분 유명해졌어요. 김발의 씨 들어오시라고. 이게 갑자기 기억났어요. 옛날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다음 뉴런하고 글리아셀은 어떤 차이가 있냐? 뉴런은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전달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애들이야. 익사이터블한 셀 중에 하나가 뉴런입니다. 센서리 뉴런, 모터 뉴런, 그 다음에 인터 뉴런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센서리 모터, 그 사이를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거니까 인터 뉴런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인터 뉴런은 CNS 안에만 있어요. PNS에는 없습니다. 인터 뉴런. 그다음에 글리알 셀들은 걔들을 갖다 프로텍트 해주고 영양분 공급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걸 글리알 셀이라고 얘기하고, 글리알 셀은 전에도 얘기했죠. 글리알 셀 그러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아스트로사이트,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마크로 마크로사이트, 마이크로사이트 미안해. 마이크로사이트. 그 다음에 슈반 셀, 그다음에 올리고 덴드로사이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아스트로사이트는 그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충격을 완충해주는 대표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크로사이트는 마크로파지 같은 역할을 해요. 잡아먹는 역할. 근데 이름이 마이크로야. 좀 특이하죠. 신경계에서 마크로파지 작용하는 애들. 슈반셀은 아까 얘기했죠. PNS에서 마일린 만드는 애들. 그 다음에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CNS에서 마일린 만드는 애들. 그리고 각각 PNS에서 디마일리네이팅 디지즈는 일랑바레 신드롬,
GBS, 가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그 다음에 CNS에서는 뭐라고? 멀티플 스클레로시스라는 다발성 경화증이 일어난다까지 하면 이건 다 끝인 거예요. 정보 전달하는 거 프로텍트 노릇이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올간 티슈 했으니까 올간이죠. 올간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4개의 티슈들이 잘 섞여 들어간 일종의 기관, 장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장기들 보면은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간 안에는요, 하나의 올간 안에는 이런 다양한 티슈들이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를 잘 보면 무코스 점액, 시로스 장애, 큐테니어스 피부죠. 이런 데 필요한 막들이 있습니다. 막 특히 이제 시노비얼까지 해서 이 막은 멤브레인은 세포막이 아니고요. 이런 장기를 싸고 있는 막이에요. 그래서 뮤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물질을 갖다가 흡수하고 뭐 이렇게 분비해서 이동시킬 때 찐득찐득한 거 분비하는 데고, 시로스는 이제 2개의 막으로 돼 갖고 어떤 장기가 막 움직일 때 그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미끈미끈한 용액을 분비하는 게 시로스. 그 다음 큐테니우스, 피부 겉을 막 싸고 있는 막이 있죠, 그렇죠? 에피셀리알, 그것도 일종의 막이에요. 큐테니우스 멤브레인. 그 다음에 시노비알,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을 얘기하는 거죠. 활액막, 활액, 관절 안에 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들의 위치와 어떤 정의를 한번 볼게요. 올간이라고 2개 이상의 티슈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얘기하고요. 같은 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는 이런 4개의 티슈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곱창 먹다 보면 위도 나올 때 먹으면 맛있죠. 천엽 드셔보셨어요? 천엽? 싫어하는 사람은 무슨 빨래 짜낸 빨래 맛이 난다고 아니 저기 빨래가 아니지 뭐라 그래 행주 맛 난다고 그러죠. 천엽에서. 그리고 소금장 찍어 먹는 거 있잖아요. 소의 4번째 위. 무슨 저기 진짜 그것처럼 생겨서 조금 안 좋아 모양새는 보기에. 보통 간하고 천엽이 같이 나오잖아요. 왜 나만 먹나 봐. 니는 그런 거 안 먹고 사냐? 그럼 그것도 못 먹는 줄 알아. 중에 볼게요. 그래서 위에 안쪽 위죠. 위에 안쪽을 싸고 있는, 안쪽을 라이닝하고 있는 에피셀리움이에요. 뭐든지 분비하고 흡수하는 것은 에피셀리움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화학적으로 소화액, 영양물질을 소화하는 그런 소화액을 분비하는 녹일 수 있는 거죠. 위에서. 그죠? 염산 같은 거를 분비하면서 녹이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층, 그죠? 아래 층 말고 그 다음 층은 에어롤라 댄스 혹은 에어롤라나 댄스 커넥티브 티슈로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무스 머슬이 그 다음 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이런 그 스무스 머슬을 움직이게 하거나 이런 그랜드들을 짜주게 하는 것들을 스무스 머슬들이 할 수 있게끔 신경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드를 갖다가 분비하게 하는 거, 머슬을 컨트랙션하게 해서 이걸 조절하는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피셀리알 티슈, 커넥티브 티슈, 머슬 티슈, 신경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구조가 바로 위죠. 위. 그래서 색깔별로 에피셀리알, 그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너브, 머스큘라 티슈, 너버스 티슈 있어요. 그래서 에피셀리알과 머스큘라 사이에 있는 걸 우리가 그냥 커넥티브 티슈로 간단하게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에 라이닝하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 컬러머 에피셀리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바로 안쪽의 층은 에어롤라 아주 에어롤라 성근이라고 그러죠. 성근 커넥티브 티슈로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바탕질이 아주 많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도 이제 신경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이제 3개의 층으로
보니까 어블리크 레이어, 서큘러 레이어, 롱기튜디널 레이어 이 세 가지 근육층이 돼 있어요. 한쪽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왜? 위에서도 이렇게 섞어줘야 되겠죠. 그러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면 한쪽 방향으로 섞이니까 얘들 이렇게도 섞고 저렇게도 섞고 하다 보니까 롱기튜디널하게도 있고요. 원형으로 된 근육층도 발달하고 있고 그다음 사선으로 되어 있는 근육층이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죠? 여러 군데로 이렇게만 짜면은 섞이는 게 덜 섞이잖아. 이렇게도 섞어주고 또 이렇게도 섞어주고 좀 사선으로도 섞어주고 하면 여러 개를 섞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이제 GI 트랙 같은 경우도 그냥 한쪽으로만 꾹꾹 짜는 게 아니라 길게 짜는 놈이 있고 거기 딱딱 끊어주는 애들도 있는 거예요. 잘 섞여 보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 이게 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몸에 이제 막들이에요. 막들. 이거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셀 멤브레인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에피셀리아 티슈로부터 바닥층 커넥티브 티슈, 보통 이제 우리가 기저막이라 하는 커넥티브 티슈층까지 볼 수 있는 이런 게 바디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캐비티를 갖다가 라이닝 안을 싸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혹은 또 비스세라 내장 같은 거 커버링 하는 것도 멤브레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익스터널 서페이스 표면 커버하는 것도 이제 멤브레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뮤커스, 세이로스, 피부, 큐테니어스, 시노비아 이렇게 네 가지의 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커스 멤브레인은 다른 말로 뮤코자라고 불러요. 뮤코자. 보통 어디냐? 외부 환경이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 외부 환경이 뚫려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 침입이 많아요. 그죠? 바이러스 혹은 세균들 침입이 많으니까 그 점액을 분비해 갖고 애들을 부착시켜서 바깥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시로스, 시로스 멤브레인은 움직이는 장기들 있잖아. 렁, 심장, 그다음에 GI 트랙들 움직일 때 두 개의 층으로 돼 갖고 미끈미끈하게 그죠? 마찰 열이 안 생기게끔 해주는 게 시로스고, 피부는 보호하기 위한 거고요. 그죠? 시노비알은 뭐예요? 특이하게 관절 안에 영양분, 시노비알 플루이드를 주기 위한 낙이에요.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소화기계통, 호흡기계통, 유리너리, 리프로덕티브 트랙 이런 데 오픈된 외부 환경과 오픈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업섭티브 흡수하거나 프로텍티브 보호하거나 분비하는 기능을 하는 애들이에요. 주로 이제 에피셀리엄 상피와 그게 부탁되어 있는 기저 커넥티브 티슈로 구성되고 이 기저 커넥티브 티슈는 우리가 라미나 프로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미나 프로피아. 그 다음에 얘들은 또 바깥쪽으로 뮤코스를 갖다가 뮤코스로 커버링이 되어 있죠. 그래야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갖다가 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루스는 외부로 오픈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 심플 스퀴아무스 에피셀리움 주로 메조셀륨이라고 불립니다. 메조셀륨. 그래서 뭘 분비하냐면 시로스 프루이드 장액을 분비해요. 얘는 물 성분이고 윤활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도 다 플라즈마에서 유래된 물이에요. 마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면과. 그래서 세 가지 페리카디움, 블루라, 페리토니움 이렇게 세 부분에서 볼 수 있죠. 다 어딘지 알죠? 심장막, 흉막, 폐를 싸고 있는 거, 복막이죠. 페리토니움. 네, 큐테니어스 우리말로 스킨이죠, 스킨, 피부. 익스트럴 서페이스를 커버링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얘들은 중층의 스퀴아모스 에피셀리움으로 특히 이제 케라티나이즈드 되어 있는 각질화되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아래층에 이제 커넥티브 티슈, 너미스죠. 너미스로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의 장비를 보호하거나 물의 손실을 막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스킨, 큐티니어스 멤브레인이고 시로스 멤브레인, 아니 시노비알 멤브레인, 활액막은요
관절을 갖다가 라이닝 하는 거고요. 얘도 에어롤라 커넥티브 티슈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는 스퀴아모스 에피셀리알 셀들이 있는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은 조금 부족한 그런 바닥막이 없는 스퀴아모스 에피셀리알 셀도 커버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노비알 플루이드가 분비가 됩니다. 에피셀리알 셀에서. 그래서 마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뼈 부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영양물질을 카틀리지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틸리지는 뭐가 없어요? 신경하고 혈관이 없잖아요. 시노비알 플루이드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예전에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 무슨 프로를 봤는데 중국의 어떤 기인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아주 심한 관절염을 앓은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지가 개발한 쇠신을 신은 거예요. 쇠덩어리로 신을 만든 거야. 신발.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무게를 점점 좀 증가시킨 거예요. 처음에는 1kg로 시작했다. 나중에는 10kg짜리 신발을 신고 걸어 다녔던 거예요. 근데 관절염이 다 나왔어요. 원리가 뭐겠어요? 신발을 신으면서 아래 다리가 이렇게 당겨지는 거 아니에요. 당겨지고 밀어지고 당겨지고 밀어지고 이 작용을 하면서 여기서 움직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노비아 플루이드에서 영양물질을 카틸리지에 잘 만들어줘 갖고 연골이 재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개발해 보려고 이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관절염 환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절염 환자분들은 무릎 위로 무게가 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주로 권장하는 운동이 뭐냐면 자전거 타기, 물에서 걷기야. 그냥 걷는 것도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체중 때문에. 대신 무릎 아래가 무거우면 어떻겠어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이 밑으로 당겨지잖아. 그죠? 여기서 마이크로하게 무브먼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프리션, 움직임이 대단, 우리가 이거 원래 치료할 때 하거든요. 응? 하는데 관절을 가지고 모빌라이제이션을 해. 아주 작은 관절을 가지고 뽑았다 밀었다 이렇게 트릭션 하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의료 장비가 없더라고. 지금 범수가 눈이 번쩍였어. 벌써 의료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보안을 만들어가지고. 나만의 생각인가?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음. 페루알탈 혹은 비스레알 레이어, 시로스 멤브레인의 이 두 개의 차른점이 뭐냐? 간단하네. 장기를 바로 싸고 있는 게 뭐예요? 비스레알 레이어죠, 그죠? 그리고 물이 저기 장액이 차 있고 그 다음 막이 뭐예요? 이제 퍼레이트, 다른 벽측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퍼라이어트 레이어는요 몸 안에 캐비티 쪽을 싸고 있고 비스사 레이어는 인터널 오르곤의 표면을 싸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심장이 있다면 두 개의 막이다. 하나가 바로 싸고 있는 게 바로 비스세라 레이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쪽을 싸고 있는 게 포로야트 플레이어가 되죠. 그리고 이 사이를 채우고 있는 물이 시로스 플로이드가 되는 겁니다. 당액이 차 있는 거죠. 해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시간이 빨리 가나. 그 다음에 이제 이 티슈가 어떻게 발생을 하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중간고사 끝나고 천천히 합시다. 모르겠어요. 지금 여태까지 1학기 좀 천천히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속도가 좀 빠른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진 않죠? 어째? 체인 빨라 안 빨라? 안 빨라? 빨라. 안 빨라. 승민이 적당해요? 뭐 다 그냥 올라 이러고 있어. 그냥. 가영이도 오케이?
지금 내가 여기 화면 나온 사람들만 얘기했어요. 범수 4명만 지금 캐고 나머지 다 오프 상태야. 하여튼 뭐 중간고사 공부하느라고 바쁘셔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호 체크할게요.